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럼 난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관절염 또는 이제 퇴행성 변화 또는 이제 인대의 문제 또 건변증 이런 또는 뭐 불균형 예.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. 예. 자, 이거를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하시다면 일단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 중에 외국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통증을 결정하는 건 부품의 상태가 아니라 건강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이 얘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CL이 조금 파열이 있고 내가 관절염이 조금 있고 혹은 내가 뭐 힘줄염이 조금 있다.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무증상이에요. 무증상 환자가 훨씬 더 많아요. 인구 통계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맞습니다. 누군 아프고 왜 누군 안 아플까? 물론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회복 스테이지 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.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럼 난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음. 아까 우리 문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눴던 대로 대부분의 무릎 질환은 어떤 건강 자체랑 관련이 되게 깊어요. 특정 음, 조직의 손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대사적인 문제 혹은 뭐 화학적인 문제 혹은 뭐 유전적인 문제 뭐 이런 그리고 또 심리사회적 문제들 역시 이 통증을 증폭시키고 컨트롤하는 데 되게 막대한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내가 ACL 손상이다. 혹은 내가 뭐 무릎 관절염이 조금 있다. 아니면 내가 좀 마모가 있고 뭐 관절에 염증이 있다. 물론 뭐 각자의 질환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럼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? 내가 이 통증을 어떻게 좀 덜 느끼고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? 가장 크게 두 가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더 많이 맛있는 거, 건강한 걸 먹고 내가 아프지 좀 덜 아프고 통증이 없는 그런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셀프 재활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어떤 질환의 여부랑은 상관없이. 그래서 더 음, 건강해지는데 집중하시라라고 음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 지금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좀 파고 있는데요. 지금 20, 30대가 훨씬 더 이제 당뇨를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해요. 50, 60대보다. 전환율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소속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식단을 바꿔야 한다. 네가 먹는 거가 얼마나 건강한 건지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네,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 7, 80%가 진짜 건강한 형태로 안 돼 있는 게 많아요. 네. 특히 최근에 이제 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도 하시는 말이 뭐 이런 쌀 저런 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도정이라고 하잖아요. 이 처음에 네, 싸져 있다가 이제 이거를 먹기 위해서 딱 까는 맞아요. 건데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밥으로 지어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. 이거를 딱 도정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예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양학적이나 이런 이 식품에 대한 이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가공식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썩는 것들을 다 빼는 과정이거든요. 근데 그 썩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의 칼로리 밀도는 높아졌지만 거기에 비해서 영양 밀도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결국에는 여러 요인들을 생활 습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느끼는 게 우리의 식습관을 좀 많이 잡아야 되고 또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. 움직여라고 얘기하지. 왜냐하면 저번에 22년인가 21년도에 나온 자마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40에서 80
40에서 80대인가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.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했으면 안 돌아가셨을 분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. 연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10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, 결국에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냥 10분만이라도, 아니 20분, 30분만이라도 사실 30분 그렇게 안 길거든요. 아무리 맞아요. 바빠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운동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손잡고 한번 산책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고요. 예. 또는 우리 애 키울 때 보면 아니면 애들한테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들 있잖아요. 그게 결국에는 우리 건강의 핵심이더라고요. 아, 그죠, 예. 그죠. 예.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항상 우리 데리고 이 유모차 끌고 맨날 걸었거든요. 음, 근데 우리 나이 들면 그거 안 하잖아요. 예, 햇빛도 음, 안 보고. 그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예.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대사적인 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잡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우리가 특별한 그런 접근법 하기 이전에 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네요. 추가를 하고 싶네요.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, 네, 14인대 손상이든, 네, IT 밴드 대퇴감 근막, 그거 네, 맞췄든, 장근, 네, 그거랑 뭐, 관절염이든, 건염이든, 흰줄염이든, 어쨌든 이 무릎에서 올 수 있는 질환의 어떤 특별한 치료는 사실, 맥락은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활동량을 늘리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릎 부상이 있거나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어떤 동작이 특별히 좀 아프다면 그 동작을 그냥 마음껏 변형해 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네.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건강해지시라. 그러면 음, 대부분 다 좋은 자연사를 갖고 좋아지실 것이다. 그럼에도 음. 불구하고 안 났을 때 그때 병원에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. 음, 네, 결국에는 이런 재활에 대해서 접근법은 결국 창의성이겠네요. 네, 그럼요. 얼마나 재밌게 하고 얼마나 네, 수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짜는가. 네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 확실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느 순간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 있어요. 즐거워야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건강 정보를,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재활이 메인이고 레크레이션이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레크레이션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그죠? 건강 문제 섞는데, 근데 사실 좀 이런 표현을 좀 전문가로서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후자가 좀 더 좋은 결과가 좋았어요. 예. 좀 더 재밌게 하고 또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조금씩 섞었을 때 그랬을 때가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또 심지어 또 혼자 와서 운동을 하세요. 그런 분들이. 어, 예. 그래서 제가 개입이 없어도 되고 또 제가 이제 요번에 일을 마무리하면서도 진짜 마음 음, 편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각자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. 예. 그래서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, 돈을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전문가라면 좀 더 창의적으로 어,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,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혼자 하기 어려울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의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가에게 접근하는 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음. 말씀드리고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건병증 같은 경우에 치료는 되게 느려요. 되게 느려서 음,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. 막 특별한 치트키가 없어요. 막 수술하면 확 나아지지도 않고 주사 맞아도 나아지지도 않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도수 치료를 받지 마세요. 음, 건병증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도수 치료를 단독적으로 받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. 왜냐면 음, 도수 치료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그 치료사는 이 건병증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. 음. 건병증은 되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되게 장기간 지속돼야 되는 재활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어쨌든 음, 결론은 건강을 좀 신경 써라 하는 거죠. 더 음, 강해지는 데 집중해라 음. 하는 거죠. 그것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네, 말고, 그렇죠. 음, 네. 앞쪽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, 너무 급하게 홍보하는 것처럼, 음, 예, 그런 거 2, 없어요. 30일 지나면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.
참 재활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좀 힘이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한편으로는. 예. 왜냐하면 뭔가 빠른 답을 원하는 게 사실 지금 시대고 또 음, 많은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들을 이제 보면 다들 이제 이거 하면 된다. 예,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음. 사실 그런 답이 있었다면 유튜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. 그럼요, 그럼요. 세계적으로 예. 순방을 다녔겠죠. 음, 그렇죠. 예. 그러면 강의를 하고 그렇기 다녔죠. 때문에. 그렇죠. 또 그거 하나 또 뺏기면 이제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럼요. 예, 메인을 뺏긴 건데. 그러니까. 공유하지도 않겠죠. 예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무릎에 대해서, 무릎의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제 웅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급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게 되셨는데, 우리 함께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. 특히 이제 무릎은 그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된다. 이것보다는 우리가 건강을 좀 더 챙기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또 대사와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노화, 나이 들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쩌면 이제 대사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이기도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거에서 시작하시는 게 우리 무릎 건강을 챙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팟캐스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시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